오늘 아까 박인환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서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우선 제가 죄송한 게 성통만사 일찍부터 이런 조직이 활동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지하실에서 고생하신다는 건 몰랐어요. 사실 이곳도 사실 그렇게 뭐 깔끔한 건 아닌데 여기로 온 것도 참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제가 계단을 오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이 타이틀에서 참 이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귀한 일인데, 성공적인 통일, 이건 과연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통일을 지상주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이제 된다. 그러나 이게 성공적인 통일을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것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통만사가 지향하는 바는 역시 북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그 활동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 토론을 갖는 방향에서 지금 김태원 회장님이 너무나 큰 분노와 좌절 이런 것을 호소하시면서 북한 인권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토로까지 하셔서 저로서도 참 정말 너무나 큰 자괴감과 이렇게 이제 허탈함을 느끼고, 이 마당에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금 제가 무슨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그 김태원 회장님이 주도하는 이 인권 운동이 그동안 길거리에서 그토록 많이 외쳤던 것, 북한 인권 재단을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이런 민주당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 재단 구성에 끌어들이도록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장 큰 그 현실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뭐 과거보다도 더 이렇게 어려운 결과가 맞아진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할 것인가? 뭐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그래도 누군가는 떠들고 있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단둥에서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 강제노동을 시켜가지고 수산물을 만들어서 중국산 제품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게 미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에 있는 단체가 지적을 해서 보고서를 펴내니까 북한이 공화당 의원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이거는 주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며, 한국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통일부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제재 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만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얘기를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라도 나서서 통일부에 찾아가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촉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나마 좀 북한 인권의 문제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어서, 우리가 비록 원자폭탄을 맞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거를 다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의 과정은 이제 여야의 협상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거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분명했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다,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쓰레기다, 이렇더라도 야당 대표면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다 사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검찰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처리하게 놔두고 당신은 나하고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적어도 한번 만나서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저는 총선에서 몇 석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동감.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니까 불통, 독선, 오만, 이런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졌고, 그런 것이 이번 총선 점수에 이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다시 만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너무나 큰 다행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어떤 의제로 삼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북한 인권을 열심히 해오신 분의 입장에서도 이 마당에 북한 인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과연 북한 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인가?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서 당신네 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우리 것 중에 이거를 받아달라, 이것을 내세우는데 북한 인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북한 인권이 그만큼의 비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취급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고, 또 북한에 대한 인권을 과거와는 달리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다시 구성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양보를 하더라도 적어도 구성은 하도록 모양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 문제와 별도로 이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성통만사에 대한 지원,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압력을 넣고, 또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일부 장관을 한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 우리의 올바른 입장을 천명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나마 그래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데 중지를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